이제 이렇게 해서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봐서 최종 합격이 되면요, 일을 하기 시작하겠죠? 제가 했던 일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스타벅스, 아메리칸 이글스, 그리고 로컬 서버잡, 요 3가지 일 내용, 일 경험담을 한번 지금부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하면서도 가장 뻔하고 가장 브이로그에 많이 나왔던 스타벅스. 스타벅스 시급이 16.5달러인데 또 이제 이튼 센터가 다른 매장에 비해서 바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높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스타벅스도 일단 팁을 받기는 해요.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 가면은 외국에서 카드 결제 기기로 이제 카드 결제를 하다 보면은 팁 퍼센트를 누르는 때가 와요. 웬만해서는 노팁을 누르거든요? 딱히 저도 신경은 안 써요. 왜냐면 개인적으로 팁은 서비스를 받았을 때 주는 게 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특별히 막 엄청 감동받은 무언가가 있지 않는 이상 굳이 나에게 팁을 줄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서,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사실 팁을 굳이 기대하지 마시고 간혹 가다가 주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스타벅스는 팁을 주셔도 로테이션 근무예요. 이제 2시간에 한 번씩 15분의 짧은 브레이크가 있고, 브레이크를 하고 돌아오면은 나가야 되는 파트너와 이제 바꾸는 느낌으로 이제 로테이션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만들어가는 일자리니까 팁을 받으면은 이제 일한 시간에 맞춰서 다 계산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인가 2주에 한 번인가 이렇게 나눠줬던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많이 받아봤자 일주일에 3달러? 많아봤자 10달러? 그냥 깎아 사 먹으라는 수준이라는 거? 제가 실제로 일했던 근무 일수나 시간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베이를 정말 많이 열어뒀거든요.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3주치가 한꺼번에 나왔어요. 저는 보통 적게는 20시간, 많게는 28시간까지 일을 했었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주 2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일을 했었던 것 같고, 월수 금토 4일만 열어뒀어가지고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투잡을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요일을 고정을 해놨어요. 스타벅스도 아메리칸 이글스도 시프트 관리는 다 어플로 하거든요. 사전에 어베일 바꾸고 싶다, 이거 다 신청을 하면은 그거 다 매니저들이 보고 승인을 해주는 거니까 조금 더 스타벅스가 시급이 높으니까 일주일에 4일을 스타벅스에서 일을 하고 일주일에 3일을 아메리칸 이글스에서 일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양립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주일 내내 일을 하냐 싶으면은 그런 날도 있었어요. 한참 크리스마스랑 박싱데이 때는 2주 동안 쉬는 날이 하루도 없던 적도 있었는데, 근데 그럴 때 아니고서는 아메리칸 이글스 이런 데에서는 시프트를 길게 안 주기도 하고, 또 내가 풀로 열어놓는다고 해서 꽉꽉 채워서 주는 때가 있는가 하면은 막 하루 정도는 안 줄 때도 있고 아니면 좀 짧게 줄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나는 확실히 이 날에 쉬고 싶어 하면은 그냥 매주 쉬고 싶으면 그냥 어베이를 아예 닫아뒀던가, 이 날에 어딘가를 놀러갈 계획인 거면은 최소 3주 전에 휴가 신청을 해놓습니다. 어플로 이제 데이 오프 신청을 해놓고 일찍 하면 일찍 할수록 좀 더 받아줄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그게 막 진짜 사람이 너무 많을 시즌에 막 며칠 내내 하는 거면 안 받아줄 수도 있는데 뭐 하루 정도는 받아주고, 크리스마스 날은 장사를 안 합니다. 되게 좋은 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난 당장 내일 못 나간다, 혹은 나 시프트가 이미 공개가 됐는데 난 다음 주에 비워야 된다 하면은 따로 단톡이나 이제 동료 파트너들끼리 시프트 바꿔줄 사람이나 커버 쳐줄 사람 이제 찾아가지고 서로 시프트 교환하거나 이제 커버도 어플 통해서 신청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안 될 때, 진짜 안 되지만 아플 때 쓰라고 있는 식데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플 때 쓰십시오. 이제 영어 난이도와 일 내용. 일단은 일 내용은 로테이션 근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포지션은 다 하게 되는데, 바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여러분들 저한테 그 바리스타 자격증 필요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안 필요합니다. 저는 스타벅스에서 일하기 전까지 1년도 아니야, 인생에서 스타벅스 10번 사용해봤을까 말까 했던 사람이었고, 커피도 많이 안 마셔서 마키아토와 카푸치노의 차이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스타벅스는 바리스타 자격증은 필요로 하지는 않아요. 웬만한 이제 카페들도 다 반자동 기계잖아요. 근데 스타벅스는 그거에 더한 자동 기계예요. 막 샷 템핑할 필요도 없어. 그냥 기계 띡띡띡, 기계 사용법만 알면은 스팀도 기계가 해주고 샷 뽑는 것도 기계가 해주고, 나는 그냥 재료만 준비를 하면 돼요. 그리고 심지어 레시피가 정말 많고 커스텀이 많아서 거기서 어떻게 일을 해 싶겠지만, 커스텀은 스티커에 다 나오니까 그 스티커대로 해주면 되고, 모르면 물어보면 되고,
다들 물어본다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하고요. 메뉴는 많지만 제가 이거는 하나 굉장히 스타벅스 일하면서 되게 좋았던 게 뭐였냐면은 그냥 무작정 막 엑셀표로 외워라 이러진 않고 라떼나 리프레셔, 스무디 이렇게 별로 그 루틴이 있어요. 시럽 횟수 규칙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외우면 각 메뉴마다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만 적당히 알고 있으면은 웬만해서는 만들 수 있고 조금 기출 변형도 금방 적응할 수 있고 신메뉴가 나와도 금방 외울 수 있는 거야. 너무 일하기 편했어요. 이제 핫바가 있고 콜드바가 있는데 핫바는 바리스타 친구들이 이제 커피, 라떼 이런 거 만드는 친구들이고요. 콜드바는 뭐 스무디, 리프레셔 이런 것들 좀 차가운 음료 있잖아요. 그런 거 만드는 데여서 여기 여름에 죽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핸드오프라고 해가지고 엄청 바쁠 때에는 이 끝쪽에 한 명이 그냥 거기서 번호 띄워주는 그 모니터 그런 게 없었어가지고 그냥 육성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에밀리고 내가 쉐이크 에스프레소를 시켰어. 뭐 그란데 쉐이크 에스프레소 for 에밀리 막 이러면서 건네주는 사람을 핸드오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간간히 손님들이랑 스몰 토크도 나눠야 되는 사람. 이 핸드오프고 이제 팀. 이제 계산 받는 사람의 가장 급 난이도는 무엇이냐. 휘몰아치는 주문 쓰레를 떠드덕 받아야 돼 진짜. 처음에 진짜 죽여주세요 이랬는데 나중에 그냥 나만의 팁이 있다면은 만약에 저 사람이 일단은 라떼에다가 우유는 소이밀크로 해주시고요. 또 다른 거 얘기하려고 할 때 우유는 소이밀크 이러면서 내가 얘기하고 있으면 그분이 내가 얘기 끊을 때까지 말을 안 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나 한테 네 다음은요 이러면서 살짝 그렇게 말을 끊어서 내가 좀 페이스를 따라가는 그런 좀 팁이 있었습니다. 그 다 따라가고 나면 제가 마지막까지도 못했던 거 이름 누르기.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나 고급진 발음의 이름을 들으면 진짜 야 이거 어떻게 적을까 했는데 다들 틀려도 괜찮아.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너무 미안해서 어떡하지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에밀리의 장량 타임 미안해 핸드오프 이러면서. 근데 미안한데 나만 그런 거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핸드오프 친구들은 나는 그냥 적힌 대로 불렀고 분명히 이제 손님들도 받고 나서 내 이름 왜 이래 이러고 있고 일단 비슷하긴 하니까. 근데 저 그렇게 많이 틀리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워밍은 그 오븐에서 샌드위치 계속 이렇게 굽는 친구들 있고 그리고 뒤에서 CS라고 커스터머 서비스의 줄임말이긴 한데 우리는 카페는 없고 그냥 키오스크 매장이다 보니까 계속 백업 채워주고 쓰레기통 비워주고 뒤에 이제 설거지 같은 거 하고 한가할 땐 제일 여유로우면서 바쁠 땐 제일 죽어나는 그런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지션을 다들 돌아가면서 하는 편이에요. 영어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캐나다잖아요. 물론 영어를 잘 하는 게 좋고 잘하는 친구도 많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실제로 파트너들 중에서도 정말 영어 레벨이 정말 다양해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다양한 영어를 배울 수 있는데 가장 최적의 환경이긴 하죠. 스타벅스 매장 내에서는 다양한 출신의 친구들이 많아서 영어 못하는 걸로 뭐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이해해줘요. 나만 당당하면 돼. 내가 움츠러들지만 않으면은 다들 그렇게 크게 문제시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손님과 대화를 할 때 내가 영어를 좀 못하면 거기서 살짝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보통 손님과 대화를 할 때에는 트러블이 생기지 않는 이상 하는 대화가 거의 정해져 있고 뭔가 트러블이 생기겠다 싶으면은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슈퍼바이저가 이제 와서 도와주곤 하니까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셋 중에서는 스타벅스가 가장 뭔가 말을 정말 많이 하면서도 내가 영어를 많이 못해도 그렇게 많이 기 안 죽어도 되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캐나다고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 영어로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영어는 못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게 좋죠. 영어를 못하면은 그거는 충분히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하면서 늘 수도 있지만 최대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만큼은 준비해 가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타벅스 베네핏은 파트너 디스카운트가 30%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 건강관리 뭐 어쩌고저쩌고로 헬스장이나 스포츠 매장 할인되는 것도 걸로도 알고 있고 장기 체류자 같은 경우에는 막 의료보험 같은 것도 된다고 합니다. 네, 베네핏은 확실히 좋은 편이고 또 이제 매주 커피 원두나 티백 같은 거 한 상자씩 가져갈 수 있고 일하는 중에는 원하는 음료를 무제한으로 마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메리칸 이글스로 넘어가 볼게요. 아메리칸 이글스는 옷가게예요. 보통 옷가게 따라서 우리 매장 옷만 입어야 된다, 흑백 색깔 옷만 입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아메리칸 이글스는 입고 싶은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아메리칸 이글스는 최저시급입니다. 보통 이런 옷가게들은 최저시급이 많고 팁은 없어요. 없을 거예요. 없어요.
근무일수랑 시간수, 아메리칸 이글스는 3일 정도로 풀 오픈을 해놨었는데 정말 시프트를 많이 안 줬어요. 시프트 커버 쳐줄 때 말고는 하루에 보통은 4시간 반 정도밖에 일을 안 했고 길어봤자 6시간 정도? 그리고 그것도 이제 일주일에 2번. 그래서 저는 항상 일주일에 1번은 쉬었습니다. 진짜 바빴던 크리스마스 주 그때만 계속 엄청 일했는데 그때 말고는 되게 많이 안 줬어요, 시간을. 나중에는 막 일주일에 1번이라거나 일주일에 시프트가 없을 때도 있었어가지고 그게 아마 조금 아메리칸 이글스를 좀 빨리 그만뒀던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베네핏 얘기를 먼저 하자면은 아메리칸 이글스가 베네핏이 되게 좋아요. 직원 할인이 60%여가지고 개수 제한이 있는데 그 개수를 넘으면은 할인율이 좀 적어지긴 해도 여전히 직원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상도 정말 많이 나오고 퀄리티도 괜찮은가 하면은 예쁜 옷이 이제 찾아보면 진짜 많아요. 여기서 내가 버는 돈이 이것밖에 없는데 여기서 내가 사는 옷이 이따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자가 되는 거야, 내 가게가. 그리고 제가 이제 뉴욕 갔다 오고 나서 돈이 땡전한푼 없어지게 되면서 안 된다, 여긴 더 이상 일하면 안 된다 싶어서 이제 아메리칸 이글스를 그만두게 됐고, 영어 난이도와 일 내용은 사실 여기도 비슷해요, 스타벅스랑. 오히려 여기가 조금 더 손님들이랑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게,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먼저 혹시 제 음료 언제 나오나요? 저 주문 좀 하고 싶은데 한 거에 비해서 옷가게 같은 경우에는 뭐 필요한 거 있으신가요? 하면요, 아니 없어요, 말 걸지 마세요, 이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더 내가 가서 계속 말 걸어야 되고 그런 건 좀 귀찮긴 한데, 가게 계속 다니면서 옷 정리도 하고 매장이 조금 컸어요. 그래서 구역을 정해주거든요. 에밀리 너는 일단 지금 이 시간에는 프론트 담당을 해줘 하면은 저는 그 입구 쪽에만 계속 있는 거야, 근무 시간 내내.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화장실 가려면은 그 무전으로 대체자를 찾고 대답 듣고 가야 돼. 혹은 만약에 손님이 어딘가를 가고 싶어 그러면은 내가 다른 직원을 불러서 이 손님 안내해줄 수 있나요? 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혹시 프론트 잠깐 커버 쳐줄 수 있나요? 해서 부르고 난 다음에 그 손님이랑 딴 데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그 구역을 비우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프론트를 비우면 안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딱 있어요. 실제 도난 현장에 있었거든요. 너무 많아요. 그렇게까지 티나는 도둑을 처음 봤어. 너무 누가 봐도 수상하게 왔는데 선뜻 사람을 의심을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필요한 거 있냐? 물어보는데 막 아니요, 그냥 뭐 선물 찾고 있대. 그래서 누구 선물이냐? 남편 선물이래요. 그래서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 도와주겠다 하니까 사이즈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어떤 거 찾고 계신데? 그것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얘기하기 싫나 보구나.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달라. 그래서 그냥 좀 손님이 있으니까 내가 멀리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근처에 이렇게 배회하면서 이제 있는데, 그거 내가 뭘 찾고 있는 건지도 몰라서 그냥 둘러보는 사람 치고는 자꾸 막 뭐를 막 이렇게 막 들쑤시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이상한 거지. 결국 놓쳤어. 그래서 그 사람이 도망갔어. 근데 또 왔어. 결국에는 이제 또 도망가고 경비 오고 그런 느낌의 이제 막 도둑들을 여러 유형을 되게 많이 봤고, 10대 소녀들 무리도 받고 도난이 많기 때문에 프론트에 항상 갇혀 있어야 됐고, 아무래도 큰 쇼핑몰이다 보니까 다양한 유형의 손님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된다? 너무 지루하다. 손님이 많으면은 차라리 손님이 막 그 옷을 막 이렇게 어지러 놓으면 이제 그거라도 정리를 하면서 시간이라도 보내겠는데, 연말 시즌 다 지나가고 하니까 손님도 많이 없고 나는 계속 프론트에만 있고 너무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스타벅스의 절반을 일을 하는데 2배는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개성적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되게 말을 엄청 빠르고 하이틴 미드에 날 것 같은 그런 상사가 한 분 계셨어요. 그분 말투 알아듣는데 조금 오래 걸리긴 했는데, 스타벅스도 영어를 알아듣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스타벅스는 조금 더 나랑 비슷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심적으로 괜찮아, 나는 이제부터 늘면 돼 라고 이제 조바심 나지 않았는가 하면, 아메리칸 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왠지 여기서 나만 영어를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영어를 못하지 않는 척 하면서도 빨리 영어를 늘려야 되는데 조바심 내면서도 영어 못 알아들 때마다 막 보노보노 되고 있고, 영어 난이도 자체는 다를 거 없지만 내가 느꼈던 심적 부담감은 아메리칸 이글스가 조금 더 크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는 아무래도 그 구역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동료들이랑 좀 친해지기가 쉽진 않아요. 근처에 있어야 몇 번 대화도 나누고 하는데, 스타벅스는 그래도 이제 같이 바에 서 있거나 아니면 휴게 시간에 백룸에 있으면서 말이라도 나누면서 점점 친해지는데, 여기는 어차피 4시간 반이라도 휴게 시간도 없거든요. 출근해서 그냥 한 구역에만 계속 서 있다가 그리고 이제 가니까 딱히 친해질 시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피팅룸이나 계산대 이제 그쪽 가면서 다른 분들이랑 지나다니는 그런 쪽 가면서부터 이제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고,
피팅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기도 되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막 손님 이름 물어봐서 그 피팅룸 앞에 손님 이름이랑 옷 개수 막 적어서 들여보내주고 생각보다도 고객님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탈의실 안에서 보면 될 것 같은데 굳이 그 입어본 옷을 입고 밖으로 나와가지고서 밖에 있는 거울로 이제 막 이렇게 보시고 사이즈 어떠냐고 물어보시면 날 그거 다 대답해줘야 되고 또 사이즈 다른 것도 가져와줘야 되고 아메리칸 이글스는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만둔 이유는 뭐다? 내가 여기서 돈을 모을 수가 없다. 옷가게에서는 진짜 거기서 일하는 목적이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그냥 돈도 벌면서 나는 이 가게 옷이 좋고 이 가게 옷을 좀 저렴하게 사고 싶고 혹은 그냥 할 거 없는데 뭐라도 좀 할까 싶으면은 돼요. 그러니까 목적이 돈 버는 것만 아니면 추천이야. 근데 목적이 돈 버는 거면 안 돼요. 왜냐면 나는 여기서 번 돈보다 쓴 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스타벅스랑 아메리칸 이글스랑 이렇게 둘이서 같이 했을 때 보통 스타벅스가 이때는 제가 신입이기도 했었고 해서 일주일에 한 24시간 정도 줬었고 아메리칸 이글스가 일주일에 뭐 8시간, 10시간 이렇게 줬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때 당시 제가 아마 2,200, 2,300 아니면 2,000달러? 요 정도 한 달에 벌었었던 것 같아요. 캐나다는 2주급이어가지고서 스타벅스랑 아메리칸 이글스랑 주급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주 돈 들었어요. 제가 살았던 그 방 있잖아요. 그 방 하나에 900달러였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거는 총정리 얘기할 때 할 텐데 고정비용 빼고 돈 조금 저축하고 나머지 걸로 좀 놀고 물론 막 풍족하게 못 놀았지만 마지막으로 얘기를 할 거는 이제 서버잡인데 저 같은 경우는 서버잡은 로컬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로컬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사장님은 아시안 사람이었어요. 동료들은 아시안들이랑 백인들이 좀 섞여 있었습니다. 여기는 시급이 최저 시급이었고 대신에 서버잡은 뭐다? 팁잡이다. 팁이 진짜 저는 이렇게까지 쏠쏠한 건지 몰랐어요. 제가 일했던 곳이 대학교 바로 앞에 있는 식당이었는데 제가 일이 시작했던 시기가 이제 시험기간에서 방학이 시작되는 시기였어가지고 그렇게 바쁜 시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팁이 정말 잘 나왔거든요. 근데 더 바쁜 시즌이나 아니면은 더 번화가 더 손님 많고 규모가 큰 데는 얼마나 팁으로 쏠쏠하게 벌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 정도로 팁잡의 달콤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근무일수랑 시간수는 개인 기업에 안 좋은 데는 좀 이건 것 같아요. 그 여기도 시프트를 처음에는 좀 괜찮게 줬었거든요. 일주일에 10시간은 줬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일주일에 하루 주고 좀 점점 시프트를 많이 안 주고 그건 그냥 사장 문제예요. 어쨌든 영어 난이도는 서버 같은 경우에는 하는 말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난이도는 조금은 쉬울 것 같아요. 일 내용은 단순히 서빙이긴 하지만 살짝 한국 서빙이랑 살짝 다르다는 게 제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손님이 오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내가 팁을 받기 위해서 그 손님한테 서비스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자리를 안내해주고 메뉴판을 주고 주문을 받고 음식을 주고 그다음에 음식 준 다음에 이제 조금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서 음식 상태 괜찮은지 체크 한번 해주고 조금 멀리서 지켜봤다가 음식을 다 먹은 것 같다. 그릇 치워주고 그릇 치워줄 때 손님들이 계산하겠다 그러면은 빌지 가져다주고 그릇 치우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계산하겠다는 얘기 안 하면 잠깐 아직 조금만 더 앉아있겠나 보구나 생각하고 더 냅두다가 저 손님들이 더 이상 더 주문하지도 않는데 그냥 대화도 안 하고 앉아만 있다 계산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싶으면은 이제 가서 계산해드릴까요? 해가지고서 이제 카드로 할 건지 현금으로 할 건지 물어봐서 카드 기계나 빌지 가져가줘서 딱 해주고 이 1년의 과정 그러니까 손님은 입장하고 나서 나갈 때까지 화장실 같은 일을 제외하고는 자리에서 안 일어납니다. 셀프 서비스 없어요. 물도 중간중간에 내가 채워줘야 되고 음식 상태 체크 주문 받는 타이밍 그릇 치워주는 타이밍 계산해주는 타이밍 다 제가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딱 했을 때 내 서비스가 친절하고 괜찮았으면은 그 손님들이 팁을 많이 주는 거죠. 팁잡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 주 고객 연령대가 낮거나 학생들이거나 하는 경우에는 팁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그리고 팁은 보통 퍼센테이지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단가가 많이 낮은 곳도 팁이 많이 안 나올 수밖에 없고 술을 파는 곳일수록 단가가 잘 나오고 근데 이제 그렇게 막 팁 많이 나오는 막 단가 높거나 술 팔거나 그런 곳들은 보통은 경력직을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바로 구할 수 있으면 좋지만 바로 못 구한다면 조금 단가가 낮고 팁이 좀 많이 안 날 것 같더라도 안 받는 것보다는 팁을 받는 곳이 훨씬 낫기 때문에 팁잡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팁잡 하려면은 토마토 서버 따야 돼요. 돈을 내면은 2번의 시험 기회가 있는데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내가 집중력이 뒤지게 좋으면 하루 안에 끝내야 되는데 저는 집중력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한 이틀, 3일에 나눠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팁이 되게 쏠쏠했어요. 이게 얼마나 쏠쏠했냐면요. 초반에 근무 일주일에 그래도 한 12시간, 14시간 이렇게 일했을 때 스타벅스 이때 나보다 신입이 많아지고 나도 일 익숙해지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 시프트를 갑자기 엄청 많이 주는 거예요. 28시간 막 이렇게 줬었거든요. 스타벅스에서 벌었던 돈이랑 여기서 그 시급이랑 팁 합친 거랑 물론 스타벅스가 훨씬 많지만 여기서 되게 짭짤했다는 거예요. 적게 일했는데 이 정도? 달콤하다. 그리고 여기는 조금 더 손님들 없을 때에는 여유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서버 친구가 있으면 서버들과도 좀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키친 쪽 애들 좀 심심해보면 키친 쪽 애들이랑도 이제 수다도 떨 수 있고 하면서 애들과 좀 재밌는 관계를 구축하면서 지낼 수 있을 수도 있어서 좋았었어요. 저는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그 매니저들이 끝은 별로 안 좋았었는데 근데 어차피 원래 저는 귀국을 하려고 그만둘 거였으니까. 근데 뭐 매니저는 사실 그건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거고 서버잡 자체는 굉장히 한 번쯤은 해보는 게 좋은 게 물론 벌이가 좋은 것뿐만이 아니고 팀 문화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는 없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이왕 외국에 와서 일하고 돈 벌 거 우리나라에 없는 문화를 내가 직접 경험해보면서 이해를 하고 하는 게 되게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일석이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거 도저히 서버잡이 안 구해진다 싶으면은 한인잡 중에서도 서버잡을 되게 많이 구해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참 한인잡 서버를 구할 때에는 이미 제가 체제 기간이 많이 남질 않았고 한국 분들은 아무래도 워홀이나 유학 등 어떤 비자로 온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면접을 보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반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일을 많이 못하겠구나 해서 저를 면접 단계에서 이렇게 잘라버려가지고 제가 한인 서버는 못하긴 했는데 한인 서버 하실 수 있으면은 한인 서버 시작하면은 그것도 경력이 되는 거니까 로컬로 다른 거랑 한인 서버 잡이랑 하면은 로컬 잡에서도 영어 배우고 한인 서버 잡에서 한국 사람들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팁도 받고 혹은 한인 서버 잡에서 서버 경력 얻은 다음에 다른 서버 잡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투잡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 해요. 근데 여러분들 가장 궁금했던 거 투잡 어떻게 밸런스를 잡았는지. 투잡 밸런스는 어차피 워홀러니까 정해져 있는 일정이나 그런 게 없을 거잖아요? 저는 없었어요. 스타벅스를 처음 붙고 나서 아직 두 번째 잡이 안 구해졌을 시기였단 말이에요. 스타벅스를 월, 수, 금, 토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그냥 이틀 연속 같은 거 하면 지루할까봐. 아메리칸 이글스 그만둔 다음에 서버잡 쪽 같은 경우에는 시프트를 공유 문서에다가 각자 2주에 한 번씩 입력을 하면은 새로운 주가 시작되는 바로 전날을 공개를 해주는 거예요. 대신에 스타벅스는 3주치를 먼저 이렇게 공개를 해주기 때문에 저는 제 3주까지의 스케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타벅스 쪽에 조금 더 어베이를 많이 열어둔 다음에 스타벅스 쪽에서 나한테 시프트 안 준 날을 여기에 딱 내가 열어두는 거죠. 사실 서버잡 쪽은 막 고정 요일이라는 게 많이 없었어요. 얘네가 근데 중간에는 하도 손님이 많이 안 오고 그래가지고 막 기존 서버들 시프트도 막 줄이고 막 그랬었기 때문에 저도 오히려 좀 시프트 많이 안 내거나 휴가 막 쓰거나 좀 눈치 없이 막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때 어디 좀 가고 싶다 놀고 싶다 하면은 스타벅스랑 여기랑 더블 시프트를 만들어버리거나 아니면은 not available 이렇게 딱 막아버리면은 얘네가 나한테 시프트를 못 주니까 그 엑셀로 어차피 그 직전에 작업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저는 조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프트를 조정 관리하면서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어요. 가장 큰 거는 스타벅스가 3주치를 먼저 공개를 해줘서 제가 조금 더 관리하기가 되게 수월했었어가지고 그거는 굉장히 좋았고 페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제가 일했던 세 군데 전부 다 2주에 한 번씩 전부 다 계좌이체로 들어왔습니다. 누구는 무슨 막 페이체크? 막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런 걸 해본 적 없어서 잘 모르고 그리고 휴가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칸 이글스랑 스타벅스 같은 그런 데는 데이오프 내는 것도 막 어베이 열고 닫고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막 미리미리 가끔씩만 해야 되고 승인 받아야 되고 해서 휴가도 막 3주 전에 미리미리 신청을 해야 되고 서버자처럼 개인이 이렇게 작업하는 그런 곳은 이게 요즘 좀 많이 장사가 안 돼서 매니저가 좀 시프트를 줄이려고 한다 그러면은 베스트는 내가 여기 나가는 거지만 시프트를 좀 덜 내도 눈치가 안 보이겠다 라든지 아니면은 딱 시프트 애들 내는 거 봤을 때 이날에는 내가 없어도 대체 근무자가 있겠다. 그러면 이날에는 내가 어베이를 안 내도 되겠다 싶으면 그날 안 내도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메리칸 이글스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식데이도 있고 유급휴가도 있어요. 식데이는 5번 사용을 할 수 있고요. 1년에. 유급휴가, 베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신청할 때 쓸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유급휴가를 안 쓰고 퇴사를 해도 나중에 그 유급휴가 돈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퇴사 후에 그 베케이션 돈 받았습니다.
개인 회사는 조금 더 시프트 그런 게 이제 자유로운 반면에 그런 복지는 조금 없을 수 있다는 거? 그런 차이인 것 같고, 그래서 투잡의 장점은 아무래도 돈이죠. 서버적 병행했을 때 저는 정말 많게는 그래도 한 2,500, 3,000까지도 벌다가 정말 많이 못 벌 땐 1,800까지도 벌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한 달에 얼마나 쓰냐가 중요한데,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한 달에 아무리 아낀다고 해도 1,500 이상은 벌어야 사람이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2,000 정도 벌 때는 그냥 살만했어요. 그리고 하루에 더블 시프트 할 때 죽을 것 같아요. 제 발이 아닌 느낌? 나는 어떻게든지 간에 너무너무 이날 꼭 놀고 싶다 싶으면 더블 시프트도 나쁘지 않아요. 가끔씩은. 충격요법. 지금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 것 같고, 이번 영상 때 미처 다 말하지 못한 부분은 제가 조만간 워홀의 종지부를 찍는 총정리 영상을 또 올릴 거거든요. 이렇게 말로 하는 그 영상 때 계속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면은 코멘트 달거나 할 테니까요. 언젠간 업로드될 워홀 총정리 마지막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서 또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워홀 가서도 열심히 일하시고 재밌는 추억 만드시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를 꼭 할 수 있다면은 너무 일만 하지 마세요. 워킹 홀리데이잖아요, 여러분들. 홀리데이가 뒤에 있다는 거를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일 아직 못 구했다고 너무 조심하지 말아요. 모두가 다 구하고, 제가 항상 일 구할 때 생각했던 생각은 어딘가에 내 자리 하나는 분명히 있다. 이 생각을 항상 하고 삽니다. 그게 어디가 될지언정 엄청나게 마음에 들진 않아도 있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꾸준히 다니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